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인어김입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3월 8일 주일날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신문 조중동. 야, 이 신문이 동남아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대박이 났어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무슨 저기 파키스탄, 아프리카까지 대박이 났어요. 야, 진짜 기가 막힌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이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대박 난 게 정말 이 신문을 외국인들이 좋아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그냥 물건 팔 때 포장지로 쓴다 이거예요. 쓰레기로 수입해가지고 그거를 포장지로 쓴다. 어마어마하게 싸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싼 펄프지 사가지고 종이 만들어갖고 포장지 쓰려면 엄청 비싸겠죠? 이건 갖다 버리는 신문, 뜯지도 않은 새 신문, 그냥 헐값에 주워다가 포장지로 쓴다. 꽃에도 포장하고, 고등어 싸줄 때도 포장하고, 그야말로 사과 싸줄 때도 포장하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조중동. 여러분 우파신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골수 좌파, 그리고 중국 오랑캐 앞잡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오랑캐 앞잡이 헌뚜껑을 목숨 걸고 띄워주려고 아주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나대는 것이 조중동 아닙니까? 왜? 헌뚜껑이 중국 오랑캐 앞잡이고 오랑캐를 띄워줘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조중동이고, 조중동이 애국 보수 우파 신문이다. 이건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악랄하고 사악한 중국 오랑캐 앞잡이 방송 언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문 광고. 지금도 엄청나게 비싸요. 신문 광고료는 어떻게 책정되느냐? 발행 부수가 높으면 비쌉니다. 그리고 발행 부수가 낮은 신문은 뭐 싸요. 한 200만 원만 주면 뭐 그냥 일주일씩 보도해 줍니다. 근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것도 막 돈 1,000만 원씩 줘야 해줍니다. 한 번에 그것도. 자, 신문 부수를 조작합니다. 야, 우리 100만 부 발행해. 그러니까 광고비 비싸게 내 이거죠. 자, 신문 부수 조작과 광고비의 구조. 신문사는 광고주에게, 광고주라는 건 뭐 개인 회사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도 무지하게 많아요. 정부의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언론사한테 주는 거예요. 신문사에게. 자, 우리 국민의 혈세죠. 신문사가 광고주에게 신문 발행 부수를 근거로, 야, 우리 100만 부 발행해. 그러니까 요만큼 내는 거 1,000만 원이야. 할 거야 말 거야. 이거 아닙니까? 자, ABC. 이게 뭡니까? 신문 발행 부수 공인 시스템입니다. 신문 발행 부수 인증제가 ABC예요. 실제보다 완전히 부풀려서 우리 100만 부 발행해. 이거죠. 자,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신문사 간의 부수 경쟁이 치열했어요. 야, 우리 200만 부 발행해. 조선일보 옛날에 200만 부도 발행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러기 위해서 독자들한테 막 그냥 뿌립니다. 야, 우리 신문 봐주세요. 자전거 줄게요. 뭐 이런 거. 뭐 어마어마하게 옛날에 했죠. 신문만 봐주면 자전거도 주고 뭐 밥통도 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자 확보를 위해서 각종 경품, 어떤 데는 그냥 우리 봐주기만 하면 그냥 10만 원 먼저 넣어줄게요. 이겁니다. 아니, 기가 막히죠? 현금까지 동원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독자나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문을 계속 넣습니다. 근데 배달은 안 해요. 갖다 폐기 처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문을 배달하는 부수 조작이 아주 흔해 빠졌습니다. 조중동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100만 부 발행하니까 돈 내. 이거 아닙니까? 광고주에게 부풀린 부수를 내밀고 국에 속은 광고주들은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지출했죠. 결국 이게 국민 주머니에서 훔쳐간 돈이었다. 아니, 업자들이 회사가 광고하는 게 왜 국민 혈세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국가기관도 광고를 많이 냅니다. 신문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국가기관이 광고를 내는 거는 우리 국민이 세금 낸 거잖아요.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훔쳐간 거예요. 이런 짓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국을 내줍니다. 옛날에 뭐 면 단위까지 지국이 다 있었어요. 옛날에 서울에 동이 550개 정도 되는데 서울 동마다 지국이 다 있었어요. 조선일보 뭐 무슨 뭡니까 수유 1동 지국, 2동 지국 이렇게 있었죠 옛날에. 그렇습니다. 예. 지국을 딱 만들어 놓고 야 니들은 매일 500부씩 가져가. 그러면 지국 폐쇄할 거야 막 협박하는 거죠. 그러고 그냥 밀어내기 하는 겁니다. 독자가 줄어든 후에도 신문사들은 인쇄 부수를 줄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 계속 100만이야. 우리 계속 120만. 아니 계속 우리 200만이라니까 이거죠. 오히려 지국에게 신문을 강제로 야 지국자 해먹으면서 500부도 못 돌리냐? 이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결국 구독자는 줄어들고 신문은 500부 받으라니까 100부 받고 400부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배달도 하지 못한 신문은 결국 박스에 비닐부에 포장된 채로 이 뭡니까 폐지 가격으로 키로를 달아가지고 고물상에 넘깁니다. 자, 그리고 이 신문은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트럭채로 그냥 고물상으로 바로 가요. 트럭채로. 기가 막히죠. 결국 이 폐지는 동남아로 수출됩니다. 거기서 비린내 나는 생선 싸요. 신문지가 생선 비린내 흡수하니까 좋잖아요. 동남아 사람들이 이거 좋네. 뭐 쓰레기 값으로 사왔는데 비린내 나는 고동에 싸주니까 냄새 안 나고 너무 좋네. 동남아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 포장지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고객이 보지도 않은 신문을 폐기하는 거예요. 이 환경 문제 발생할 수 있죠. 신문 부수 조작을 위해서 엄청난 종이 자원이 낭비됩니다. 그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산림 자원을 채취하죠. 나무 막 이따만 나무 다 잘라가지고 그걸 펄프로 만들어가지고 신문 인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쇄에 들어간 잉크가 또 얼마나 오염물질입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 오염되지 않는 콩기름으로 오일 만들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쇄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무를 베어집니다. 환경 황폐하죠. 잉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그 콩기름이 사용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콩기름 자체가 또 재배하기 위해서 탄소를 엄청나게 소비하겠죠. 기가 막힙니다. 그 신문을 보지도 않는 신문을 배송하기 위해서 차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환경오염, 에너지 낭비 계속 되는 거죠. 이렇게 환경보호 기사를 막 씁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짜로다가 부수 조작을 해가지고 나무를 벌목하고 콩기름을 사용하고 없는 구독자를 위해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기름을 쓰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환경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면서 실제는 환경을 파괴하는 모순을 저지르는 게 바로 이런 조중농화 같은 언론사입니다. 자, 해외의 사례를 보면은 참 한국 언론사들이 심각합니다. 자, 해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가들은 말입니다. 어차피 종이 미디어 없어진다. 이제 디지털로 바뀌니까 잽싸게 디지털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구독료를 받아요. 우리 신문 구독하는데 디지털로 보는데 한 달에 얼마. 다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조중도 한경호 이런 애들은요. 그대로 그냥 종이신문만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경쟁을 하지 않고 종이신문에 지금도 매달리고 있어요. 선진국들은 이미 디지털 구독료 징수에 성공해버렸습니다. 종이신문 발행하지 않아요 아예. 근데 아직도 한국 신문사들은 종이신문 발행, 부수 조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언론이 혁신을 버리고 기득권 유지, 우리 종이신문 200만 부 발행한다니까 이거 아닙니까? 결국 신문사는 뻥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정치권에서 조사하면 작살나니까 자기 신문사 출신, 자기 언론사 출신 기자들을 정치에 꽂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국힘의 조선일보 출신 기자 한두 명입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건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 출신 기자들을 정치권에 꽂아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봐주는 거,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BC 협회, 신문 발행부수 인증 조직이에요. 여기에 직원이 양심선언을 했어요. 다 조작이다 저거. 그리고 내부의 간부들도 그 언론사들의 로비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그냥 그 조작을 봐주고 있다. 이거를 양심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정부 실태조사 방해하고 은폐 그냥 봐주고 한통속이었다는 얘기죠. 자, 신문사 영향력 엄청나죠. 예. 그리고 이 국민들이 이제 이걸 보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부풀린 가짜 부수 결국 뭡니까? 광고료 뻥튀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민간 기업의 광고료 뻥튀기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정부의 광고를 엄청나게 수주합니다. 정부 홍보 비용을 엄청나게 이 언론사한테 쓰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 우리 세금이죠. 우리가 세금 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광고비를 이렇게 거짓으로 챙겨 먹는 거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 도둑질이다. 자, 독자들이 더 이상 이런 부수 조작의 선동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조작과 사기의 감시의 눈을 떠야 됩니다. 자, 신문사가 진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가짜 부수 때려치고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자기들한테 이익되는 보도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보도, 중국 오랑캐 선전선동 이런 거 때려치고 진실을 얘기하라. 진실을 얘기하면 국민들이 돌아온다. 이겁니다. 자, 종이신문이 철저하게 몰락했습니다. 이제 옛날에, 여러분, 옛날도 아니에요.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유튜버는 전부, 극우파고 이렇게 떠들었지 않습니까? 다 그랬어요. 종이신문, 방송 다 그랬죠. 근데 결국 밀렸죠. 이제 유튜브를 안 하면은 자기들이 끝장나. 그러니까 조중동, 한경호, KBS, MBC, SBS, YTN, JTBC, 채널A, TV조선까지 전부 유튜브에 겨들어와서 거기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빨리 이쪽에 적응을 해야지. 자기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정치권에 국회 똥개들 심어가지고 자기들 달라? 이런 짓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치인들보다 국민이 훨씬 더 똑똑해요.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권 챙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지만 국민들은 진실의 목소리만 듣습니다. 국민들이 훨씬 더 정치인들보다 뛰어나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언론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빨리 수용해야 되고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보도해야 된다. 언론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진실한 보도. 국민의 입장에서 자기 이익 버리고 진실을 보도하라. 이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 제가 안 좋아하는 회사긴 하지만 보도한 내용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트남에다가 조중동 신문지 뜯지도 않은 박스채로 있지 않습니까? 거의 3,000톤을 수출했대요. 한 1년에. 어마어마하죠? 필리핀에 3,000톤 넘게 수출했네요. 여기도. 태국에 2,000톤. 인도네시아에 300톤. 파키스탄에도 344톤. 가나 같은 아프리카의 못 사는 나라에도 18톤 수출했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의 꽃가게에서 조선일보에다 신문을 싸서 꽃을 싸서 보냅니다. 기가 막히죠? 예. 자, 여기 파키스탄이에요. 진짜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파키스탄에 꼬치구이를 싸주는데 한국의 신문지가 들어갑니다. 예. 한류. 신문지 한류예요. 신문지 한류. 자, 한국 신문종이 질이 좋고 인쇄된 글씨가 잘 없어지지 않아서 포장지로 쓰기 좋다. 자,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 언론에 나온 겁니다. 계란판 여러분 아시죠? 계란판 뭘로 만드느냐? 폐기된 신문지를 갈아가지고 계란판을 만든다 이거예요. 계란판, 포장지 수출, 조선일보 등 부수조작 엄벌해야 된다.
막 200만 부 발행한다라는 거 전부 폐기했는데 그걸 중고업자들이 수입해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계란판 만들었다 이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전부 계란판인데 이 계란판이 전부 다 우리나라 신문, 조중동, 한경호 이런 거 갈아가지고 만들었다 이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보세요. 그냥 묶인 채로 팔아요. 묶인 채로 갖다 버려요. 버리면 어떻게 해요? 중고업자들이 키로 단위 얼마씩 돈 주고 가져가는 겁니다. 헐값이야, 헐값. 자, 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쿠팡입니다. 저는 뭐 모든 구입을 쿠팡에서 합니다. 뭐 컴퓨터도 부품도 식품도 100% 쿠팡에서 구입합니다. 왜? 이 종북주사파 종중 4대주의자 공산당 빨갱이 PDNL 저 셰셰 리짜이밍이 탄압하는 회사는 우리가 키워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저들의 적은 우리의 친구니까. 목숨 걸고 저는 쿠팡 구입합니다. 쿠팡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 보세요. 신문지 10kg, 13kg에 10kg나 13kg에 9,900원이야. 택배비도 없어. 기가 막히죠? 요 한 묶음, 한 덩어리 이거 집에까지 갖다 주는 택배비도 없이 9,900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 조중동이 안 팔리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중고업자들이 그걸 사와 싸게 사다가 쿠팡에서 파는 거예요. 쿠팡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로 더 헐값에 수출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여러분 조중동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조중동이 우리 우파 신문입니까? 결코 우파 신문이 아니고요. 극좌파. 그야말로 중국을 한 개 앞잡이. 나팔수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조중동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애국 보수 우파는 저 종북주사파 종중4대주의자 공산당 빨갱이 PDNL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저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 한미일보 기사 나온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가 막히죠. 100세 이상 선거인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197세가 투표했어요. 파주읍에서. 자, 153세가 투표했어요. 법원읍에서. 148세가 투표했어요. 법원읍. 파주시 알죠? 고양시 바로 위에. 야, 이거 박주현 변호사가 실제로 선관위에서 가져온 자료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박주현 변호사가 선관위 명단에 197세 유권자가 있다. 이거 보도한 겁니다. 이거를 한미일보, 여기 한미일보 있죠? 한미일보 임요희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중국 공산당, 차이나 오랑캐들이 대한민국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중동을 절독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 애국 보수 우파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